어제 영상에서 미국 증시가 위태위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가 마감이 되었고요. 달러 인덱스 지수 같은 경우는 높게 치솟았었습니다. 한때 109포인트 위까지 올라갔었던 달러 인덱스 지수, 자산들은 전부 다 비명을 질러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역시 21,154달러까지 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보여지고 있으며 이더리움은 1,582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더리움 머지와 함께 가격이 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좀 실망스럽죠. 실망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탈릭 좀 도와줘. 이더리움 멕시코 행사에 참가를 하고 있다는 비탈릭, 여전히 멋진 패션을 뽐내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설마 가운데 손가락인가요? 비탈릭? 누구에게 던지는 가운데 손가락인지? 설마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건 아니지? 자, 가운데 손가락을 빳빳하게 펼쳐보고 있는 비탈릭, 누구를 향한 욕인 것인가? 이더리움 가격이나 좀 올려줘라 임마. 자, 한편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곤란을 겪는 것은 자산들만은 아니죠. 다른 나라 통화들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도 기축통화인데도 불구하고 아작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작나고 있는 유로.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 비용이 너무 높아가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통화 가치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제 잠깐 소개가 되었었는데 해커들이 비트코인 ATM 2위 기기를 해킹해가지고 돈을,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빼돌렸었다라고 하죠. 그 회사 이름은 제너럴 바이트라고 하고요. 이미 다행히도 서버 패치를 출시했는데 아직까지는 피해 규모가 확인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해커, 나쁜 놈들. 다음으로는 얼마 전에 블랙락 소식과 함께 신이 나가지고 비트코인이 3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스카라무치는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직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사용될 만큼 성숙하지는 않다. 비트코인 지갑 숫자가 10억 개를 돌파하고 메인스트림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은 그때가 되면은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 지갑이 10억 개 정도가 될 정도면 비트코인 가격도 상당히 오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서 열심히 모아보자. 자, 다음으로 3위 고래가 지난주에만 1634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크립토კვ안트의 쭈경 대표 같은 경우는 해당 지갑이 미국의 또 다른 대형 거래소인 제미니의 핫 월렛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기도 한데요. 자, 해당 지갑 저번 주에 1634개 비트코인을 매입한 데 이어서 714개를 추가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제미니 지갑이 아니라 진짜 고래여가지고 비트코인의 상승을 감안하면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글래스노드가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나왔던 소식인데 지금 비트코인 입금량, 거래소로의 입금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미국 증시 따라가지고 흘러내리고 있는 비트코인. 미국 증시가 아무래도 진정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도 하락을 면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분석들을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비트코인 분석이긴 하지만은 미국 증시와 달러 인덱스에 집중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일단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전 저점인 2780달러를 넘겨주게 된다. 그러면 더욱더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21,500달러 돌파 시 약세 전망은 무효화될 수 있다라고 코인 게이프에서는 분석을 했고요. 자, 그러려면은 이 달러가 좀 떨어져 줘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 지수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항이죠. 저항 108.660에 저항이 있었는데 오늘 그것을 잠깐 뚫고 올라갔었습니다. 109포인트까지 올라갔었죠. 올라갔었다가 지금은 108.94포인트에서 머물러주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뚫고 더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은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죠.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증시에 비해서 대비해가지고 하락률이 더 컸기 때문에 어디까지 더 떨어지게 될지 겁나게 걱정이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단 미국 증시 보시면은 저번 주에 계속해서 추세에 맞고 얻어 터지는 모습이 나왔었죠. S&P 500 차트. 그리고 오늘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세에 견디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는 S&P 500. 지지선까지 깨지고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우존스 차트인데 마찬가지로 좋지 않죠.
월봉 차트 저항이 얻어맞고 훅 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위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서 잘 버텼었으면 굉장히 좋은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이거 마치 선짜리 가가지고 여자한테 싸대기 맞은 한때 기대를 했었으나 결국은 잘 안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좀 암울하죠 지금 차트가.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차트인데 만약에 2700달러가 무너진다 그러면 19000달러대까지 자동 하락하게 될 수 있다라고 저스틴 벤의 분석가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항 같은 경우는 22500에서 23500달러짜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것만 같은 22570달러. 비트코인이 어쩌다가 이런 꼴을 맞이하게 된 것인가? 자, 그 다음에 테디 분석가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주봉 기준으로다가 200MA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상승 추세가 박살이 났다. 상승 추세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예전 지지선에 겨우 기대가지고 헐떡대고 있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몇 살이죠? 13살인가 14살인가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부터 애가 늙어가지고 기운이 없습니다. 힘을 내서 좀 상승해주면 좋으련만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는 비트코인인데 그나마 희망 회로를 한번 굴려보자라면은 2만 달러까지 떨어져가지고 이 자리부터 상승해줄 수도 있겠다. 근데 미국 증시가 같이 반등해주면은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떨어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제롬 파웰에게 달렸죠. 연준이 미국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참이 어찌 보면 답답하고 짜증나는 것이 전 세계 모든 자산 시장이 달러에 좌우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달러를 이 한 집단에서 벼락펴락한다. 이 연준이라는 집단 하나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 모습이 정말 답답합니다. 중앙화가 돼도 이렇게 중앙화가 될 수가 있나? 세계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이 연준이 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과연 이번 주에 예정된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 파웰이 어떤 아가리를 털 것인가 온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국내 소식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대형 7개의 증권 거래사들 삼성증권을 포함해가지고 이 내년에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시할 것이라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물론 은행들도 그렇고 암호화폐 회사들이 돈 버는 거 보니까 이제 눈이 돌아갈 만하죠. 거래소들 실적을 보니까 군침이 질질 흘렀나 봅니다. 자, 그래서 거래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도 전혀 이제 놀랄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자,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 CEO가 이야기합니다. 지난 1년간 G20 국가들 사이에서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 부분에서 큰 진전을 이룰 수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 같은 경우 암호화폐 프레임, 과세, 자금 세탁 및 대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등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거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이없게도 우리와 같은 암호화폐 업계가 규제를 준수하고 혁신의 잠재력을 보존하면서 니네 내부 거래로 조사받고 있지 않냐? 아주 그냥 놀고 자빠지고 있어요. 양심도 내부 거래로 팔아치우는 것이 아닌가? 자, 그 다음으로 텔레그램 같은 경우 CEO가 최근에 닉네임 주소를 거래하는 경매 마켓플레이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하자 이 톤 코인 가격이 15% 급등을 했었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급등한 코인 뭐 있습니까? 어제 오늘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게 만든 코인 이오스입니다. 이오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라는 이 말세적인 상황. 자, 당연히 이오스 홀더분들께는 좋은 소식일 수 있겠죠. 근데 살짝 좀 느낌이 꾸리꾸리하다. 예전에 퀀텀이 상승을 하면은 더욱더 큰 폭락이 온다. 마치 지진 일어나기 전에 쥐들이라든지 개미들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죠. 새들이라든지 그런 것 같이 퀀텀이 상승하면은 대폭락이 온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오스가 상승하고 나서 큰 폭락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오스 홀더분들께서는 지금 지지선과 저항선이 보이기 때문에 참고를 그래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디 암호화폐 시장 아무 탈 없이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 자리 있죠. 1919달러. 이 위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약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부디 머지라도 성공적으로 꼭 시행이 돼야 계속해서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데 비탈릭 지금 정신 차려야죠. 집중해야 됩니다. 머지에 집중해야 되는 비탈릭.
좀 도와줘. 만약에 머지가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줍줍 및 물타기를 할 수가 있겠죠. 희망을 이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머지 성공 여부가 이제 이더리움 미래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 지갑의 미래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만은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밥 좀 살려주기 운동,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눌러주기 오늘도 부탁을 드릴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 채널, 여러분들도 힘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